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될까?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경원아, 중심 몇 콤마 몇이라고 할까? 네, 그냥 A,0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도형의 방정식은 그림을 그려봐. 중심이 A,0인데 내가 얘가 두 점을 지나간대. 뭐랑 뭐를 지나간대? 마3, 4도 지나가고 2, 마1도 지나가야 된대. 이런 상황이야. 야, 그럼 내가 성질이 눈에 보일까 얘들아? 첫 번째, 반지름이니까 이거 길이 같아야 되지 않나? 맞죠? 그럼 내가 지금 이 모양에서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이 그림에서 모르는 문자 몇 개인데? 하나밖에 없지. 그럼 뭐해? 방금 말한 그 조건으로 A값 찾으면 끝인 거야. 모르는 문자 하나, 조건 하나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뺄게요. 양변 제곱해서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은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정리하면 A제곱은 사라지고요. 10A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5 마이너스 2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야, 심지어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생각도 해야 돼. 왜? 얘가 뭐니까? 이거 반지름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대입해 봤더니 얼마? 17 나와요. 맞아. 그럼 우리는 방금 중심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알았고 반지름 제곱이 17이라는 거 알았네. 됐습니까? 네. 그럼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루트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13, 14 두 개 다 해결합시다. 네, 뭐 두 문제 다 동일한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13번, X는 7 위에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하지 마시고 7, 뭐 B, 7, A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반지름 5라는 거 이용하시면 해결되시겠죠? 그래서 거리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하시면 25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요게 16이 나와 주셔야 돼서 B라는 놈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돼줄 겁니다. 그럼 내가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까 마이너스 2부터 자, 7,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 또는 7,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를 써달라고 한 것 같아요. 무난하죠? 식이 저거보다 길면 얘들아 니네가 잘 푼 게 아니야. 좀 줄여야 돼요. 자, 14번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걸 그려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딱 1이거든요.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 나오려면 플러스 3 이라는 직선이에요. 그 위에 중심 a, b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a, a 더하기 3으로 쓸 용기가 있어야 돼. 문자의 수를 줄이셔야 돼요. 왜? 대입해봐. b는 a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자, 그럼 문자의 개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 다음 우리가 쓸 거 문자 하나밖에 없어. 모르는 거 중심에서 그 다음 쓸 수 있는 건 요 둘 사이 거리가 같아. 심지어 그 값은 루트 c야 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식을 세우면 루트 c는 자 6,3과의 거리 공식 루트 a-6의 제곱 플러스 빼면 a 남네요. a 제곱. 또 반대로
0,1과의 거리 공식 쓰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등호 2개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연립방정식이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먼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양변에 루트 벗기시면 즉 제곱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은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돼서 2a 제곱 날라가면서 16a가 32, 즉 a는 2가 나와줍니다. a가 2가 나오면 저 파란색의 2에서 b는 5예요. 그리고 a가 2가 나와주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16에 4, 이 루트 20이라서 c는 20 나오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세 개 다 더해서 답은 27. 얘도 이거보다 길면 뭔가 이상한 거다. 됐습니까? 네, 안 지울게요. 안 지울 테니까 14번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일반형에 대한 내용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외우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는 제로. 자,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어. 원이 될 조건 뭐였냐? 경원아. 뭐가? 침 뱉은 거예요? 악기야 물러가라. 뭐였죠? 걱정 마. 근데 너만 뭐 지금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다 몰라 지금 상태 보니까. 제가 뭔데? 다 이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거 물어볼 때 빨리빨리 체크해야지. 그치? 잘했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가 원이 될 조건이었고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심의 좌표 정도. 반지름은 모르더라도 중심의 좌표 정도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능형되는 거잖아. 이 두 개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뭐 어떤 모양이야?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 아닌가? 이해가요?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거 정도는 눈으로 식을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 반지름까지는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이해갈까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5번에 1번. 자, 얘는 식을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일반형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은 좀 많이 하세요. 언제든지 2차 함수든 다른 문제들에서도 언제든지 활용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바꾸는 연습은 많이 좀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뭐의 제곱이냐? 뭐의 제곱? 이 두 개가 나오려면 뭐의 제곱? x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 두 번째 y 제곱 빼기 2ay가 나오려면 어떤 놈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 다음은 뭘 보냐면 상수항을 봐. 요거 전개하면 상수항 뭐야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이 16 더하기 a제곱 생기죠? xy 빼고 나머지야. 됐어? 근데 지금 위에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 좌변에 상수항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양변에 얼마 더한 거야? 플러스 18 더하기 a제곱을 양변에 더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어떻게 돼? 좌변이 플러스 16 더하기 a제곱 되면서 이 모양 된 거라고. 그럼 우변에 18 더하기 a제곱이 남겠죠. 이렇게. 알겠어? 못하겠으면 전개된 상태에서 얘랑 비교해야 돼. 알겠죠?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거 빼는 거 알지? 니네 배웠던 방법 쓰셔도 돼.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자, 그랬을 때 중심이 b, 3이래.
자, 요놈의 중심은 마이너스 4,a인데 그게 b,3이래요. 그래서 a는 3 나오고요. b는 마4가 나옵니다. 자, 그럼 a가 3이면 요놈의 값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27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반지름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반지름 R은 양수여야 되니까 반지름은 3루트 3이 되겠습니다. A, B, R 세 개 다 구했습니다. 괜찮죠? 네. 자, 2번은 저기 왼쪽에 핑크색으로 적어놓은 거 하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K 제곱 마이너스 3K까지 4배를 빼먹었네요. 쏘리 양수다. 그냥 이거 해달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4K 제곱에 마이너스 8K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4K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12K가 되는 것 같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16이 돼서 0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K제곱에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고요. 두 근이 마일과 4가 나오면서 0보다 작은 쪽 사이값. 그래서 K의 범위 마일보단 크고 4보단 작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부등식 나옵니다. 자, 16, 17 가자. 자, 본인이 가는 방향이 잘 됐는지 한번 나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번은 얘들아 넓이가 10파이였으면 좋겠대.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원방에서 일반형 말고 표준형을 적으면 얘들아 식이 이렇게 되죠. 우변이 항상 반지름 제곱이지. 그럼 뭐해? 여기에 파이 붙인 게 넓이야. 그치? r제곱 파이, 파이 r제곱이라고 하잖아, 넓이는. 그래서 우변이 10이다가 되면 돼. 뭘로 바꿨을 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자, 그러면 나는 이 두 개를 쳐다보고 x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y 관련된 거 두 개 보고 y 마이너스 4a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얘들아, 상수항이 17a제곱이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얼마를 더해줘야 돼? 얘들아, 17a제곱이 되려면 16a제곱 더해주고 8a 더해주고 2를 더해줘야 17a제곱이 딱 상수항으로 남을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양변에 저 보라색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은 게 생기는 거야. 이해 갔어요? 상수항 이렇게 생겼었는데 내가 원하는 상수항은 17a제곱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양변에 뭘 더해줘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우변에 더해지는 건 그대로 남을 거라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얘가 파이만 붙이면 넓이기 때문에 요 놈이 10이면 된다. 자, 넘겨서 8 나눠줍시다. 2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제로. 자, 그럼 a값 얼마 또는 얼마? 마일 또는 2분의 1 나와서 아마 양수 a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양수 a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도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반지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정리합시다. x-k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이 이렇게 생깁니다. 맞나요? 그럼 나는 상수항이 요놈들만 있어야 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k 제곱 해줄 겁니다. 왜? k 제곱 만들려고. 마이너스 11k 없애야 되니까 플러스 11k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 되려면 6 더해 주셔야겠죠. 얘를 양변에 더하는 거야. 그러면 우변에 그대로 남게 될 거라고. 됐나요? 괜찮니?
자, 그래서 얘가 뭐였으면 좋겠대? 반지름이 3루트 2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얘가 반지름 제곱 아닌가? 그래서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11k 더하기 6이라는 놈이 어때야 된대? 네, 3루트 2의 제곱보다 커야겠죠. 이상이네요. 미안합니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18 나오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실 거고요. 2, 1에 마, 4, 마, 3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K에 관한 2차 부등식에 두 점에서 만나고 아래쪽 바라는 거니까 이쪽이겠죠. 괜찮습니까? 나 잘 썼니? 됐어? 그래서 K의 범위 어떻게 돼요? 2분의 3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 자, 모든 정수 K의 합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답은 9가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9였습니다. 넘어갔어. 자,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 위에다가 얘들아 세 가지를 적어 놓을 거야. 1번 한 줄 한 줄 한 줄만 쓸 거야. 푸는 방법입니다. 1번은 일반형에 대입하는 풀이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왜? 일반형에 모르는 문자 3개다 얘들아.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abc만 구하면 돼. 근데 내가 세 점 알려주면 세 점 대입하면 조건 3개니까 abc 다 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외심 찾기입니다. 잘 생각해봐. 원이 있는데 지나는 세 점을 알려줬다라는 소리는 이거 이으면 삼각형 되지 않냐?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외심인 거야. 이 삼각형에. 이해가요? 됐어? 그래서 이 외심 찾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뭐? 평면좌표에서 썼던 거. 어떤 방법? 방금 그렸던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 뭐?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 외심의 성질이죠. 외심의 정의잖아 사실상. 이해가? 그래서 그 방법. 꼭지점까지 거리 같다. 사실 그게 저 1번이랑 똑같은 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외심 찾는 방법.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에 알려드렸어요. 어떤 거? 요거 3개 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교점이 어때요? 외심이 됩니다. 외심을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외심이 찾아지면 원의 중심이 찾아지니까 원방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번 과목 공수2라는 과목에 들어와서 외심 찾는 방법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 평면좌표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건 그냥 노가다라서 그냥 굳이 안 할 거고요. 1번과 저 노란색 풀이를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복습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봅시다. 자, 0,0 마이너스 6,2 마이네요. 2,4 대입할 겁니다. 어디에? x제곱, y제곱, ax, by, c 제로 일반형식에다가 사실 0,0이나 뭐 0,1 0, 아니면 1,0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대입도 편해요 많이. 0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0이에요. c가 0입니다. 그냥 편합니다.
자, 그럼 마류 콤마 마이 넣으면 36 더하기 4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제로예요. 근데 어차피 c는 0이죠. 자, 마지막 2 콤마 4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6 더하기 2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입니다. c는 어차피 0이고요. 그럼 이 두 개 연립하시면 뭐 위에 거 2배 할까요? 넘겨서 12a 더하기 4b는 40이라는 식, 2배, 80이라는 식이 되고요. 아래 거 2a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a는 결국엔 10 나오시고요. b는 얼마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x제곱, y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10y, c는 0.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일반형도 원의 방정식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니?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저 노란색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 점을 대충 찍을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뭐 0,0 그리고 2,4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괜찮냐?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 기울기 얼마야? 초록색 기울기 얼마니 얘들아? 초록색 기울기 얼마? 3분의 1이다 그치? 그럼 요 놈의 수직인 놈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3이죠, 쏘리. 마이너스 3까지는 기울기 고정. 그런 다음 뭐 생각? 2등분이라고. 중점. 마3, 마이를 지나야만 해요. 됐냐? 그래서 x 더하기 3 빼기 1이라고 식을 써야 되죠. 고로 이 초록색 점선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는 놈이야. 됐냐? 그 다음에 요 놈은 기울기 얼마니? 00이랑 24 기울기 2. 그럼 요 놈의 수직인 놈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뭐 찾아? 중점 1,2. 그러면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써야 되잖아. 됐냐? 그래서 요 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라는 직선이 돼요. 이 둘의 뭐가? 교점이 외심이라고.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바깥쪽에 있을 수 있어요. 삼각형 밖에. 됐나요? 그러면 뭐에? 연립하면 되죠. 넘겨주시면 2분의 5x가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됐냐? 그래서 마이너스 5,5가 되네요. 외심. 원의 중심이. 괜찮냐? 야, 그러면 원방 세우는 게 어렵지 않겠네? x 더하기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여기까지 고정.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r제곱만 구하면 돼요? r제곱은 뭘로 구하면 되니까? 원점까지 거리로 구하면 되지. 이게 반지름이어야 되니까. 됐어? 얼마야? 25, 25. 근데 반지름 제곱이니까 50.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표준형으로 구하고 싶으면 이게 좀 더 낫고요. 일반형으로 쓸 거면 저게 맞습니다. 됐나요? 네. 저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자, 한번 직접 해봅시다. 19번. 네. 자, 그냥 K, 2는 마지막에 넣고 이 세 점 가지고 원방 구하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0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일반형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그러니까 얘가 더 좋다가 아니라
하기 편하다예요. 이 방법도 0이 많으면. 그래서 0,8을 집어넣으면 64 8b 더하기 c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을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6a 플러스 c는 0이 될 거고요. 마지막 6,4를 집어넣으면 36에 16 52 6a 마이너스 4b 더하기 c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 3개 있는 거 연립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2개씩 가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실게요. 그러면 28 플러스 6a 플러스 8b는 제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2개로 빼주시면 이번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16 12a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다 마이너스 4b는 제로 해서 a, b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아래 뭐 위에 거를 2배 할까요? 위에 거를 2배 하면 5, 6에 12a에 16b는 제로가 나오면서 흰색, 보라색을 빼버리시면 40 더하기 20b가 0 나오네요. b는 마이너스 2. 됐냐? a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것 같아요. 됐지? 그리고 이걸 대입해서 C값 얼마? C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48. 이렇게 해서 원방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8은 제로에 k, 2 대입 k제곱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8은 제로. k 값이 마사랑 4가 사라지면서 8 또는 마이너스 6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20번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네, 자, 뭐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찾으셔야 돼요. 교점들 찾으셔야 됩니다. 세 점 알 때 우린 지금까지 구할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세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선택이에요. 아까처럼 이 왼쪽처럼 대입해서 풀지. 외심 찾기 위해서. 이런 원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저 왼쪽처럼 대입해서 할지 아니면 수직이등분선 쓸지. 요번엔 수직이등선 써볼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야 되고 중점 지나야 돼요.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파란색 직선은 지금 현재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로 갈까를 봤더니 뭐 다 심상치는 않네요. 요번에는 요 놈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 놈. 얘로 갈게요. 얘로. 자, 기울기가 3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직인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이 됩니다. 놀랍게도 마이너스 2분의 3을 딱 대입하면 2분의 1 되네요. 그러면 플러스 1 정도가 더 붙어야겠다. 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6분의 5x가 6분의 12? 이렇게 나올까요? 오, 이렇게 더럽니? 왜 더럽지? 6분의 5x가 2분의 5. 2분의 5 나오네요. 그렇죠. 뭐 이상하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 좌표, 즉 외심의 좌표는 3,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심. 자, 반지름 제곱만 구하면 됐어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놈만 구할 겁니다. 요거.
거리 5입니다. 답은 25파이가 되어야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더 나갈게요. 오케이, 가보자. 자, 21의 1번. 이번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봅시다. 자, 중심이 그 주어진 원과 같아야 된대요. 그럼 중심이 1,2네. 그리고 y축에 접해야 된대. 그러면 y축을 일단 그려봐. 1,2가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어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끝났네. 1,2를 중심으로 갖고 y축에 접하는 원은 딱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 그쵸? 한 가지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반지름이 접해야 되니까 요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1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다. 끝. 요게 1번 답이 되겠죠. 자, 2번. 자,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점이어야 되며 마이너스 3,1을 지나야 하며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을 그려. 얘 접해야 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마 3,1을 지나야 돼. 그럼 뭐해? 어떤 원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이면 된다는 얘기네. 일단은. 괜찮나? 근데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대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즉 한 요런 그림 돼야 되지 않을까? 괜찮니? 그럼 나는 중심을 a, 마이너스 2분의 1 a로 쓸 자신이 있어야 돼 얘들아. 그쵸? 그럼 난 반지름이 누구야? x축에 접하려면 반지름이 y좌표가 반지름이야. 그래서 핑크색 상황에 의해서 x 빼기 a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1의 a의 제곱는 반지름 제곱 4분의 1 a 제곱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점을 지난다야. 대입해야겠죠? 대입하시면 1-a의 제곱 플러스 마3 집어넣으면 마3 더하기 2분의 1 a의 제곱는 4분의 1 a의 제곱. 괜찮을까? 나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안 괜찮네요. 이게 마3이죠. 미안합니다. 1이 얘죠. 왜 이럴까? 이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쓰는데 잘 봐. 야, 이거 전개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거든요. 그럼 A 값이 2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가 A의 조건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잘 봐. 반지름이 얘죠. 확실하죠? 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거 양수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찾는 A 값이 음수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아마 둘 다 음수가 나올 거야. 왜냐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라서. 이해가죠? A값 음수 나와야 된다는 기억해야 돼. 됐나? 네. 얘를 전개하시면 4분의 1의 A제곱 튀어나오는 건 얘랑 상쇄될 거고요. A제곱 하나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6A에 플러스 A 나와서 7A 만들어질 거고요. 상수항이 10 나와주시네요.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둘 다 음수가 나와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둘 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1 나오실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x 더하기 5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는 4분의 25라는 원방이 세워지실 겁니다. 둘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과 23번 한 번에 해봅시다. 네, 가봅시다. 자, 우선 22번 요 놈을 좀 정리를 해보자. 표준형으로 x 더하기 a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상수항 필요한 게 a제곱 더하기 1 필요하니까 양변에 a제곱이랑 1 더해주고 b는 빼줘야겠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b라는 식이 완성이 될 거야. 자, 얘가 이제 두 번째 줄을 정리할 건데 그려볼 건데 x축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려면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괜찮아? 그때 중심이 얼마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1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서 얘가 1의 제곱이어야 되죠. 반지름 제곱. 그럼 뭐랑 같다? a제곱이랑 b는 똑같습니다. b는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대입하시는 거, 항상 대입하는 거 웬만하면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입해 주시면 a-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요거 그냥 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 나오시네요. 괜찮습니까? a가 3일 때 대입하면 b는 9 나오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2. 자, 23번도 식이 뭐 따르게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 마이너스 1을 지나려면 어디 위에 점이야? 어느 사분면 위에 있니? 4사분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려면 이 점을 지나는 거거든. 됐어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요 놈과 이 놈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쌤이 그때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지? 반지름 r로 가정하신 다음에 요 길이가 r이고 얘도 r이잖아. 그래서 중심은 r, 마이너스 r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 알아야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돼요. r은 당연히 반지름으로 잡은 거니까 양수여야겠고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는 r제곱. 전개해서 다 한쪽에 몰아버리시면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제로. r은 1 또는 5가 나오십니다. 그럼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문제 조건에 어긋나지 않아요.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정리되시면 개념 노트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거 기억납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의 k배에서 더한 거 능령했었던 거. 저 식이 k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거랑 연장선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요번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라 도형이라고 했네.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뭐 교점이 하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교점을 갖도록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제에서 알겠지? 두 교점을 이루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한 놈은 일반형 이 모양, 한 놈은 일반형으로 a-x, b-y, c-는 제로까지. 이렇게 두 일반형을 갖는 도형이 있다고 하자. 원이 있어. 자,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두 식을 연립할 거거든.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막 더하거나 하면 제곱 안 사라지죠? 이해 가요? 근데 만약에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되냐, 경원아? 제곱들 어떻게 돼? 그러면 걔는 원의 방정식이 되나? 두 개 뺐을 때? 안 되죠.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당연하게도 저 앞에 적은 거랑 똑같이 둘 중에 하나에 K를 곱해서 더하면 0이다 쓰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써봐야 돼. 여기까지. 어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때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들아 뭐가 돼요? 제곱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식에 X제곱 Y제곱 남아있겠죠? 그쵸?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또 어떤 원? 이런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반대편으로도 가능하고 좀 더 큰 사이즈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노란색 모양들. 이해가? 그 다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얘들아?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사라지잖아. 1차항만 남았겠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놈이 되겠지. 자, 얘를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야, 이거는 따로 안 그리셔도 돼. 예를 들어 두 원이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선을 그으면 이 선은 왼쪽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기 때문에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돼버려. 괜찮냐? 공통현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 당연히 많이 나올 거야. 왜? 뭐 때문에? 이건 중3 때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뭐 길이 구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 피타고라스 써먹고 수직이다 이런 거. 이등분된다. 현 관련된 문제는 중3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많이 등장할 겁니다. 도형의 성제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은 야, 그럼 수많은 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수많은 원이 나오는 것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요 놈이거든? 크기가 가장 작은 원은 언제야? 공통현이 지름인 원입니다. 자, 저기에 내가 그려놓은 노란색 원들 있죠. 노란색 원들은 얘들아 저 공통현을 꼭 가져요. 그럼 봐봐. 공통현을 이렇게 갖는다고 친다면 얘는 좀 사이즈가 큰 편이야.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원도 공통현이 지금 한 요만큼, 주황색이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하는 거. 사이즈가 크죠. 얘는 꼭 가져야 돼, 지금 우리 원이. 그러려면 어때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공통현이 가장 큰 현, 즉 지름일 때가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라고. 이 주황색은 꼭 가져야 되는 건데 원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름은 가장 긴 현이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쯤 배우는 것 같아. 지름이라는 놈이 가장 긴 현이야, 원에서. 근데 저 공통현을 무조건 모든 원들이 갖고 있어. 그러려면 어때? 요 놈의 지름들은 다 공통현보다 큰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지름이 제일 작으려면 공통현과 같으면 되겠죠. 그게 가장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원이 되겠습니다. 넓이가 최소일 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정리하시고 24, 25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 4번은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두식을 그냥 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두식을 빼버리시면 6x 더하기 8y 마이너스 17은 제로죠. 네, 이게 답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주신다면 제곱들은 다 사라질 거니까 무시하면 돼. 알겠죠? 마이너스 2x 남아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y를 빼니까 더하기 4y가 될 거고요. 상수항 1에서 4 빼면 마3인데 는 오니까 넘어와서 마8은 제로. 양변 마이로 나눠서 그냥 좀 이쁘게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전개해서 빼면 된다예요, 결론은. 됐죠? 자, 25번, 26번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교점 찾으라는 거죠. 뭐 얘는 해야겠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두식을 연립하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원이 있고 이 두 교점을 찾으라는 건데 그렇다면 원이랑 원을 생각하지 말고 원이랑 공통현의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2차식 연립방정식 푸는 건 귀찮잖아. 내 말 이해가요? 그래서 1차식에 2차식을 연립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결론 두 원 중에 간단한 식을 씁시다. 그냥 K 안 붙은 거 쓸게요. 얘랑 누구를 연립하면 된다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0.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야. 원이랑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요? 됐죠? 그래서 x는 3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x에다가 3 대입하시면 y제곱은 4 나오나요? 그래서 y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답은 3,2랑 3,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2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y는 0이라는 더하기 4는 0이라는 원과 두 개를 뺀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이라는 놈. 이 두 개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2가 나오고 그때 x제곱 더하기 x는 0 나와서 0이랑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0,2랑 마1,2라는 두 개의 점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됐죠? 자, 26번은 패스할게요. 뒤에서 어차피 이런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26번은 패스하고요. 넘어가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우선 니네가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27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체크할까요? 자, 그냥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빼기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바로 써봅시다. a 빼기 3의 x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은 제로. 얘가 뭐를 지났는데 마이너스 1,2만 지나면 되니까 마1,2 대입 마이너스 a 더하기 3 2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제로. a는 5가 나온다. 끝. 이게 맞아요. 직선은 쉽습니다. 알겠죠? 자, 28, 29 갑시다. 네, 가봅시다. 자, 28번. 자, 두 직선이 일치한데 그러면 뭐 예분의 하셔도 되지만 얘들아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5를 곱해요. 10x 마이너스 15y 더하기 5는 제로라고 식을 만들어. 그랬을 때 어때?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A는 17 나와야 될 것 같고요. B는 마이너스 6 나와 주셔야 될 겁니다. 답은 11
1 나오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29번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얘들아 빼야 된다. 알겠죠? 뺐을 때 요놈의 기울기는 y는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얘가 평행하라고 했으니 기울기 마이너스 5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모 곱해서 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0a니까 11a 마이너스 11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 직선은 어렵지 않아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빼기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원막이죠. 같이 볼게요. 30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k배를 해서 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에 플러스 k배. 자, 요즘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제로. 이게 끝이야 얘들아. 더 이상 하는 게 없어.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 몇 개냐 경원아? 하나. 뭐? 아니지. k지 k. x랑 y는 내가 뭔가에 대입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저기서 모르는 미지수는 k야 k. k 구하면 원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됐니? 그 k 구하라고 우리한테 0,1을 준 거라고. 자, 0,1에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k배에 0,2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은 제로라는 식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되시겠네요.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냐? 이 k를 대입하면 끝인 겁니다. 그 원방이 완성이 되는 거야 얘들아.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2y 그대로 플러스 8은 제로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의 방정식은 보통 x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답을 일반형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원의 방정식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0,1을 지난다 이런 말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k 값 구하라고 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3하나 3둘 풀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자, 보고 마무리합시다. 미리 다 적어놨어요. 자, 일단은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플러스 k 해서 적어놨고요. 각각의 2점을 줬으니까 대입을 해봤더니만 그냥 모르는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입니다. 풀어 헤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거 a랑 k 넘기고 2로 나눠서 a 플러스 2k는 3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랑 k 넘겨서 5a 마이너스 2k는 2라고 연립하셔서 두 식을 더해서 a는 6분의 5. 뭐 잘못 썼니? 마이너스 8k야 언제? 위에 거 1 마이면 4. 그러네. 땡큐.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좀 귀찮네. 쏘리. 그럼 얘는 곱하기 2를 해야 될까요? 넘겨서 곱하기 2를 하시면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빼면은 더하면 그래도 안 이쁜데. 저거 8 어디가 8이야? 10a 마이너스 4k는 8 10a 8. 왜 8이지? 4구나 여기가. 오케이. 됐나요 이제? 정리가 됐니? 그럼 a는 1 나오네요. 좀 힘들었네요. 11a가 11 나와서 a는 1 나와야 될 것 같고요. k는 2분의 1 나와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니? 자, 뭐 구해달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원의 넓이네요. 그럼 끝까지 가야 되네. 좀 귀찮네요.
식 정리하면 뭐 나오니? 요거 대입해서 경원아. 일반형 불러줄래요? 2분의 네. 오케이, 알았어요. 할게요. 자, A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요거 1x고요. 얘 마이너스 6y 될 거고요. 요거 2분의 1이고요. 뒤에 건 없습니다. 그럼 양변에 그냥 1을 곱해버립시다. 분수 여러 번 쓰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해서 적어주시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자, 1을 곱했으니까 2x에 4x 더해서 플러스 6x 생기고요. 1을 곱했으면 마이너스 12y가 생길 거고요. 1을 곱해서 4에 마사해서 사라지네요. 는제로까지. 그래서 결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는 제로가 나오면서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5라는 식으로 만들어지실 겁니다. 답은 5파이가 돼야겠죠. 반지름 제곱이 5니까. 됐나요? 네. 나처럼 계산 실수를 암산으로 하면 하실 거니까 직접 써서 하세요. 알겠죠? 됐니? 네. 자, 32번은 이렇게 원방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접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얘들아? 방법이 없어요. 하나 K 잡고 써야 되는데, A에 K 곱해지는 게 원치 않아서 요번엔 위에 거에다 K 좀 곱해볼게. 아마 큰 영향은 안 끼칠 거야. 그리고 더해봅시다. 그러면 K 더하기 1의 X제곱. 요에 좀 다르게 가볼게요. K 더하기 1의 Y제곱. 2K 더하기 8X. 플러스 마이너스 6K 더하기 마이너스 6KY. 그리고 뭐 4K에 16 마이너스 A는 제로까지. 위에 거에 K 곱해서 위아래 더한 것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우리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기억나요? 이런 성질 아까 읽어보라고 했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뭐 R, R이거나 아니면 R, 마이너스 R처럼 부호가 반대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아야 돼, 중심이. R이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그치? 됐니? 야, 그럼 끝났어. 이걸 이해하면 얘들아, 잘 봐. 얘랑 얘가 완전히 똑같거나 또는 부호가 반대면 돼요. 그러면 6K랑 같으면 되겠죠. 왜? 이게 1이면 와, 이거 식도 이상하게 썼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대. Y제곱이죠. 미안해. 자, 요게 1이면 이거 1로 만들 수 있잖아. 어차피 양변에 K 더하기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어때? 중심은 항상 이런 모양이잖아.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RX 마이너스 2RY가 나오잖아. 무조건 똑같아요. 맞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얘만 플러스가 돼. 그럼 부호만 반대야. 그래서 X축, Y축에 접하려면 일단 요걸 만족해야 돼. 내 말 이해 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꼭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이걸로. 자, 그러면 요 경우는 K가 마이너스 1일 땐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경우는 K가 2인 경우인 것 같아요. 잘 됐네. 바로 버려지네. 누가? 얘는 버려줘야 돼. 왜?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 만들어지잖아.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K는 2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이제 K에다가 거리낌 없이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K에 2를 집어넣으시면 3X제곱 더하기
3y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y 플러스 얼마죠? 2 집어넣으면 24 마이너스 a는 제로까지. 힘들어. 괜찮습니까? 자, 얘가 뭐이려면 얘들아 x축 y축에 접하려면 반지름도 중심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까지 써먹어야 a값 나온다.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누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8 마이너스 3분의 a는 0 나오는데 3분의 a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돼요. 왜 그렇죠?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이야.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하면 딱 요 모양 나와요. 괜찮을까? 됐죠? 야,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아래 관련된 거 아예 제곱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 끝났네요. 얘가 4여야 됩니다. a는 12 나오십니다. 숙제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